오늘도 스릴 넘치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 정도의 담력을 지니고 있어야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뻥이고요. 그렇지만 굉장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여러가지 소식들 나와 있는데 바로 한번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선물시장부터 하락하고 있는 것에 반해가지고 비트코인은 갑자기 불기둥을 뿜으면서 상승, 많은 사람들을 환호케 했었는데요. 그 상승세가 지금 현재 88,000달러의 벽에 막혀가지고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주춤하기 전에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의 입이 다시 한번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파월을 루저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루저도 아니고 메이저 루저. 루저를 직역하면 보통 패배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의역을 해야 되겠죠. 영어 잘하시는 분들, 이 루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의역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루저도 아니고 메이저 루저. 한국식으로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존나 얼간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찌됐던지 간에 그는 파월을 탓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다. 지금과 같이 물가가 안정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오히려 경기 둔화가 더 큰 위험이다라고 하면서 제롬 파웰은 항상 늦는다. 이번에도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매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트럼프가 파월을 공격하자 해당 발언과 함께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다우 같은 경우 900포인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소식을 내보내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증시 상황, 정말 좋지 않습니다. 개떡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도 약세 98.34포인트, 이런 가운데서 금 같은 경우는 3,400달러를 뚫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자 유명 분석가죠. 가레스 솔로웨이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4%까지 상승을 했다. 자본들이 미국을 이탈하고 있으며 안전자산을 찾아가고 있다. 달러도 같은 이유로 하락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즉슨 투자자들이 달러를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딱 보아하니 지금 자본들이 몰리는 곳은 일단 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에 비트코인으로도 좀 몰리게 되지 않겠느냐.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자, 그런가 하면은 프랑스의 대통령 엠마뉴엘 마크롱이 개인적으로다가 유럽의 유로가 달러를 대체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조만간에 CBDC화 될 것이라는 유로. 자, 과연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의회 같은 경우도 양아치 같은 짓을 최근에 많이 해가지고, 자, 달러를 대체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런가 하면은 금값이 상승한 데에는 또 트럼프 발언이 배경이 됐었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SNS를 통해 가지고 협상과 성공의 황금법칙, 금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든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하필이면 왜 금이야? 비트코인이라고 해야지. 비트코인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면은 비트코인이 좀 반사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포트낙스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금 이야기를 한다.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대표적으로 몇 개 뽑아보라고 한다면은 중국, 인도, 러시아죠.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금에 관련된 발언을 한 또람프.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8,000달러대 위까지 올라갔었으나 지금은 86,883달러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9만 달러 위를 뚫어버릴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 듯.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길을 모아가지고 다시 탈환을 시도하느냐, 아니면은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고 결국 나중에 하루 이틀 차이로 약 2주 전처럼 결국 증시를 따라서 떡락을 하느냐. 근데 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만 몽땅 올랐죠. 다른 코인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잡코들은 돌아가면서 펌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비트가 떡락을 해버리면은 알트코인들 다시 한번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9만 달러를 지금 당장 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85,000달러 저항을 뚫었을 때처럼 밑에서 비비적거리면서 계속해서 비벼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이 알트코인들의 신상에 이롭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람프 최근에 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번 주에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구라 같습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뭐 만에 하나라도 정말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긴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이클 셀러가 예고한 대로 스트래터지가 비트를 추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6,556개를 추매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평단은 84,785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계속해서 비트를 매집하고 있는 스트래터지. 우리도 스트래터지의 뒤를 따르겠다. 메타 플래닛 비트코인 몇 개? 330개를 추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30개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아시아에서는 메타 플래닛을 따라갈 곳이 없다. 굉장한 속도로 비트를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상원 의원 친 비트코인 신시아 루미스 이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보유한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가지고 20년 동안 장기 보유할 경우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을 통해서 국가 부채를 절반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존재한다라고 밝혔었으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비트가 20만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서야 좀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거대 증권사입니다. 찰스 슈왑이 조만간에 1년대로 비트코인 현물 거래 서비스를 출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더욱더 많은 자본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비트코인의 미래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신들린 듯이 방향성을 잘 맞춰주고 있는 아서 헤이즈,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전 마지막 매수 찬스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비트가 조만간에 10만 달러를 뚫어줄 수 있을 것인가? 자, 반면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항에 막히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대로 막히게 된다 그러면은 8만 달러까지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러 분석가들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저항을 뚫고 올라가주는 그런 힘이 필요하겠죠. 분석가 케빈 스멘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힘이 조만간에 강하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는데요. 비트코인 주봉 기준으로다가 드디어 RSI가 저항을 뚫고 올라온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주봉 기준 저항을 뚫고 올라왔을 때 가격이 그 이후에 상승했었던 일들이 항상 그 뒤를 따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RSI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엘리지 분석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야, 질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8%에서 70%까지 상승한 후에야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즉, 렉데캐피탈 분석가가 대략 한 달 전부터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해당 저항 뚫고 올라왔을 때 도미넌스는 항상 71%까지 상승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71%까지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71%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면 그때부터 알트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1%에 육박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알트장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베팅을 걸어봄직하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그 전부터 살살살살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다음으로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을 보게 될 텐데 처절한 이더리움 최근에는 이런 짤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별다른 수익 없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이른바 이더 홀더 혹은 이더 존버 상태 청년들이나 해당 상황으로 인해 가족 내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 짤이죠. 당연히 만들어진 건데 웃픕니다. 동네 똥강아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반전을 꾀해본다. 이더리움 재단은 최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연구활동에 매진 키로 돌파구 마련 기대. 비탈릭은 위기의 순간마다 번뜩이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이제는 비탈릭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어야 될 그런 시기가 찾아왔다. 이는 오로지 핵심 개발팀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비탈릭에게 한번 걸어보고 있는 이더리움 재단. 자, 그러자 비탈릭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나의 생각에 따르면은 EVM, 이더리움 버추어 머신의 컨트랙트 언어를 RISC-B로 변경을 하겠다.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실행 계층의 속도와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는 제안을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주색 잡기에 빠졌었던 것으로 알려진 비탈릭. 이제 드디어 개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EVM 컨트랙트 언어를 바꾸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이미 해당 언어를 통해 가지고 만든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블록체인 개발이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답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오면은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 따르면은 신임 SEC 의원장 폴 애킨스가 빠르면은 미국 시간으로 내일 취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그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기능 도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람프도 많이 들고 있는 이더리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편 SEC에 지금 72건의 암호화폐에 관련된 ETF 서류들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와, 바쁘겠다. 그냥 눈 딱 감고 일괄 승인해. 자, 다음으로는 솔라나인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비트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요 저항이 부딪혔는데 조정받으면서 쌍바닥 찍고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비트가 만약에 지금부터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한편 최근에 들고 있던 이더리움을 죄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양의 이더리움을 거래소에 던졌었던 노보그라치의 갤럭시 디지털 이더리움은 던졌지만은 대신 솔라나는 매집한다. 바이낸스에 입금을 시켰던 이더리움을 뒤로 한 채 솔라나 123,058개를 출금을 시켰습니다. 솔라나에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것일까요? 라울파리 형님에 이어가지고 노보그라치 같은 경우도 솔라나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XRP, 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인기가 굉장한 XRP 리플인데요.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XRP에 관련된 열기가 뜨겁다라고 합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멕시코 거래소죠. 빗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암호화폐 거래 중 무려 9%가 XRP 거래였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5%, 솔라나가 4%였었던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XRP 거래량 및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XRP 많은 사람들이 가격 펌핑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2달러대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 XRP가 와이코프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 이대로만 가게 될 수 있다라면 조만간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대로 축적 단계를 거쳐가지고 상승할 수 있다라면 몇 주 안에 70% 떡상 3달러 55센트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 회로가 살포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호재가 나온다라거나 비트코인과 함께 불장이 다시 한번 제기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XRP를 포함한 알트코인들의 상승 좀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두로프 같은 경우 프랑스에 구금되어 있었다가 가까스로 이번에 얼마 전에 두바이로 다시 돌아가는 데 성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텔레그램 창업자 및 개발자들로 하여금 백도어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즉 사람들의 사생활 필요 없으니까 모든 정보를 우리가 감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라는 것인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만약에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경우 텔레그램은 유럽 시장을 떠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톤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톤코인 홀더분들께서는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도 반등 좀 가지야 광주뜻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